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패키지라는 것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정부는 점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내지 말라고 협박하고,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사표를 수리하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병원 평가를 깎겠다, 면허를 취소하겠다, 전공의 1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다 따갔다더니 이제는 경찰을 병원에 보내서 협박을 하고, 정부는 정말로 이게 지금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더니 준비라는 것이 협의를 할 준비도 아니고, 조정을 할 준비도 아니고, 적용을 할 준비도 아니고, 그냥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만들어낸 그 개같은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사를 때려 팰 준비만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마저도 머저리 같고 애처롭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말이라고는 오직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제는 단체 행동을 하면 의사 단체를 해산시킬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뭔 개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법으로 활동이 보장된 단체를 무슨 수로 해산시키겠다는 겁니까? 민주노총에는 손도 못 대면서 고작 대학 갓 졸업한 병원 전공의 모임이나 때려잡겠다는 겁니까? 뭐 유혈 진압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이딴 계획을 냈다면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이성을 잃고 있다고요. 왜 공무원들이 이런 행동 양식을 보일까요? 왜 저런 반응밖에 나오는 게 없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그리고 제2차관 박민수, 이번 의료개혁안이라는 것을 앞장서서 만들었다고 알려진 그 박민수라는 자의 워딩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박민수가 이번 건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브리핑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저자들은 지금 의사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짓눌러야 할 존재, 박멸해야 할 해충 같은 걸로 여기고 있어요. 인터뷰나 브리핑 내용이 매우 길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직접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예 대놓고 그런 시각을 표현합니다. 오죽하면 관련 기사 베스트 리플이 이거예요. 박민수 떠드는 걸 보니 저자는 인턴 레지던트를 그냥 염전 노예쯤으로 생각한다고. 저 혼자만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 자체에 그 사고방식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직접 올린 의료 패키지 홍보 글을 봐도 그런 시각이 대놓고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필수 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사를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 보건복지부 공무꾼들의 의식 수준이에요. 의사를 사람이 아니라 무슨 물건이나 건축자재, 식자재 같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아무렇게나 멍청이 같은 안을 개혁안이랍시고 던지는 거고요. 우리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자빠지라면 자빠지고 적게 벌라면 적게 벌고 밤을 새라면 밤을 새고 감옥에 가라면 감옥에 가고 지방에 살라고 하면 그냥 지방에 살고 서울 올라오라고 허락을 해주면 서울에 오는 거고, 과도 지정해주고 인생도 지정해주고 무슨 바둑알 놓듯이 레고 조립하듯이 의사는 인격체가 아니라 통제해야 할 재료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의사들이 저항을 해? 반항을 해? 그러면 패야지. 어차피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벌레한테 F킬러를 뿌리듯이 칙 뿌리면서 의사는 원래 이렇게 통제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박민수는 2012년 안과 사태 때도 안과 의사 회장을 그렇게 F킬러를 뿌려서 이겨먹은 전례가 있거든.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의 비이성적인 반응이 한 번에 이해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충에게는 약을 치지 협상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법이고 자유고 나발이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의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의사뿐 아니라 세상 누구라도 사직을 하고 싶으면 사직을 하는 거지. 지들이 뭔데 사직을 금지합니까? 사표가 들어왔으면 병원이 수리를 하고 싶으면 수리를 하는 거지. 지들이 무슨 근거로 그걸 처벌합니까? 전공의의 사직은 법으로 한 달이라는 유예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병원이 수리를 하지 않을 때의 얘기고, 바로 수리를 하는 것은 병원 마음이죠. 병원이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지 산하기관도 아니고 왜 보건복지부 나부랭이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똥을 싸놓고 고작 생각해낸 게 협박이에요? 내 똥 먹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그리고 그마저도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전공의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공의가 사표를 다 같이 내면 수리를 못하게 아무리 막아도 3월 중순부터는 그냥 대학병원 정지예요. 교수가 사표를 낸다?
역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꾸 국민의 생명이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은 건 보건복지부 니들 아닙니까? 왜 의사만 탓하고 있어요? 지들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치고 싶은 개소리 다 쳐놓고는 상대방만 윤리 도덕적 사슬에 묶여서 손해를 봐라? 미쳤습니까? 돌았어요? 이번 필수 의료 개혁안이라는 것을 주도한 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 조규홍과 차관 박민수는 둘 다 경제학과 출신이고요. 같은 학교 2년 선후배 사이인데 조규홍은 평생 재경부 쪽에서 일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보건복지부로 온 케이스고 박민수는 199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박민수가 보건복지부에 더 빠삭할 수밖에요. 박민수의 복지부 내에서의 발자취는 단 한마디, 오로지 의사에 대한 적대로 정리됩니다. 의료 수가를 올려주면 진료 왜곡이 생기니까 올려주면 안 된다, 올려줄 수 없다. 전형적인 서플라이 드리븐 시장인 의료 시장을 두고 공급이 늘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조건 70년대 낡은 이론이라면서 이제는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궤변조차 서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 진료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모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뽑혀 나오는 연구들은 60년대에서 2020년대로 타임슬립이라도 했냐? 2017년에 박민수가 페이스북 활동을 할 때 게시글을 보면 전문직을 적폐로 몰고 있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옳은 말씀이라고 코멘트를 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의사에 대한 증오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입시 지옥을 만든다는 얘기를 2017년에도 떠들고 있는 꼴을 볼 수 있어요. 경쟁이 사람을 죽인다. 임금 격차를 없애야 된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없애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의료 개혁 패키지라는 것이 의사의 수입을 줄여서 쏠림을 없앤다는 개미친 헛소리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 인터뷰에서 직접 한 얘기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것이 바로 임금 격차가 없어야 된다는 저 박민수의 오래 묵은 사고방식에서 튀어나온 이야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임금 격차를 없애자고 주장한다. 문재인, 이재명조차 차마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개 미친 빨갱이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로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게다가 링크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전부 경향신문, 시사인 이런 것만 링크를 걸고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요. 누가 추가 설명을 해줄 필요도 없이 저 박민수라는 인간의 성향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뭐냐? 2017년 11월 박민수의 딸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러면 7년이 지난 2024년 박민수의 딸은 몇 학년일까요? 바로 고3입니다. 박민수 딸이 우연히도 지금 고3이네? 그리고 의대 정원이 2,000명이나 늘어나는, 지가 주도해서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는 바로 그 해에 자기 딸이 대학에 가네. 우연히도.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자식 사랑이면 꼭 성공하셔야지. 조국처럼 성공하셔야지. 급여, 비급여를 혼합해서 진료하는 것을 금지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 정부가 내놓은, 아마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낸 이 소리가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급여, 비급여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급여는 필요한 진료, 비급여는 의사가 돈 벌려고 끼워 팔기를 하는 불필요한 진료, 없애도 되는 진료, 없애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것. 의료 소비자로서 제가 앞뒤 없이 무조건 의료계를 실드칠 것도 아니고 저도 비급여 진료 중에 짜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비급여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약물의 사용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비급여는 명백하게 급여 진료의 빈자리를 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필요 없는 거니까 못하게 하겠다. 정부의 의료 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개소리죠. 문재인 정부 내내 저는 전문가를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패키지에도 적용한다면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거랑 그거는 다른 거라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문재인 때부터 분석하고 공부했던 수많은 논문, 통계, 제가 외국에서 직접 경험한 타국 의료의 현실, 제가 올렸던 영상들 전부 다 묻어두고 윤석열이 하니까 옳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의사를 향한 적개심에 평생을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온 어떤 공무원의 왜곡되고 뒤틀린 거짓말이 대통령 귀에 들어가면서 정부 전체가 전국 모든 의사를 무시하고 적으로 돌리는, 그리고 그들의 우려와 저항을 오로지 밥그릇 싸움이자 진압해야 할 폭동으로 몰아가는 것이, F킬러를 뿌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제가 문재인 때 말했던 건강한 사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개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고 제재하고 취소하고 단체마저 해체하겠다. 정부가 수련의들 개인 연락처를 걷어가서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협박하고 조지겠다. 법적으로 주당 80시간을 근무하는 고작 20 몇 살짜리 애들한테. 이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도 부르짖던 자유로운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